오늘은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의학의 역사를 바꾼 한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시간을 한번 19세기 후반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당시 과학계는요, 정말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세균설입니다. 파스테르의 그 혁명적인 연구 이후에 과학계 전체는 모든 감염병의 원인은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범행 현상에서 발견되는 단 하나의 범인 지문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한편의 과학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늪지열이라고 불리던 무서운 병, 말라리아의 진짜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얼마나 엉뚱한 용의자를 쫓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두 박테리아라는 이 잘못된 용의자에게만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거스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시대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1880년대는 진짜 말 그대로 세균 발견의 골드러시였습니다. 장티푸스균, 결핵균, 콜레라균, 네로라 하는 병원균들이 연달아 발견됐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라리아의 원인도 당연히 박테리아겠지 하는 생각은 거의 종교적인 믿음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세균학자들은 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말라리아균을 찾으려고 다들 눈에 불을 켰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폰틴의 늪지의 진흙에서 그 원인균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말이죠. 모두가 늪에서 진흙을 파헤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곳을, 바로 환자의 혈액 속을 들여다본 외로운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알퐁스 라베랑 박사입니다. 그는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작은 관찰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했어요. 이 과정이 정말 흥미로워요. 라베랑은 처음부터 말라리아의 원인을 찾겠다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혈액 속에 보이는 이 검은 색소의 정체가 뭘까?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현미경으로 그 색소 주변을 보다가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직감했죠. 이건 세균이 아닌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세포를 염색하는 그런 화학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라베랑은 순전히 자신의 아주 날카로운 눈과 엄청난 관찰력, 이것만으로 이 발견을 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죠? 바로 이 지점이 그의 발견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모두가 박테리아라는 익숙한 범주 안에서만 답을 찾고 있을 때 그는 원생동물이라는 완전히 다른 생물계에서 진범을 찾아낸 거예요. 이건 당시 과학계의 상식을 통째로 뒤엎는 순간이었습니다. 라베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480명이나 되는 말라리아 환자들의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자신의 발견을 검증하고 또 검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884년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를 통해 이 확신을 세상에 알렸죠. 자, 범인은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난 게 아니죠. 더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혈액 속에 사는 이 기생충. 대체 이 침입자는 어떻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라베랑이 풀어야 할 다음 미스터리였습니다. 라베랑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끈질기게 조사를 합니다. 늪의 물, 흙, 공기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생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역설적으로 위대한 발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라베랑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기생충이 모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아주 대담한 가설을 세운 거예요. 바로 기생충이 모기 몸속에서 자란 다음에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시킨다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적인 도약이었죠. 하지만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 당시 학계에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반대와 회의론에 부딪혔습니다. 다들 박테리아 하는데 혼자 기생충의 모기 얘기를 하니까요. 이 가설이 증명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길을 찾는 법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마침내 라베랑의 발견을 따라잡기 시작했고요. 그의 발견은 의학계에 정말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세요. 1880년에 처음 발견하고 나서 그의 완전한 이론이 증명되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과학적 진실이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죠. 8098년, 로널드 로스라는 다른 과학자가 마침내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걸 증명해냈을 때 라베랑은 그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는 정말 큰 기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오랜 시간 외롭게 쌓아온 개척자의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라베랑의 업적은 단순히 말라리아라는 병 하나를 해결한 데 그치지 않아요. 그의 발견을 시작으로 수면병, 나가나병 같은 수많은 다른 질병들의 원인도 원생동물이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즉, 의학적 원생동물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가 통째로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이 위대한 개척자의 유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최고의 영예로 마무리되죠. 바로 1907년 샤를 루이 알퐁스 라베랑은 그의 연구 업적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노벨위원회가 그를 그냥 말라리아 기생충 발견자라고만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라베랑을 퍼즐 조각 하나를 찾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퍼즐판 전체를 세상에 보여준 사람, 즉 원생동물 병리학의 창시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평가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당연하게 여겨지는 통념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도 어쩌면 제2의 라베랑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